네, 반갑습니다. 오행 강의를 맡게 된 뉴 파운더스 PT 박보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엄청 기분 좋으시죠? 정말 남녀노소, 선물의 크기와 가격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만, 선물을 고를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그 상대가 이 선물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혼자서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오늘 초대한 분이 오늘 여기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사실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못 들으시지만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실 거를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소중한 이 귀중한 선물을 하나 드린다는 마음으로 또 저의 이야기를 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흑인 파일럿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파일럿이에요. 흑인 파일럿이건, 백인 파일럿이건, 그죠? 여자분이건, 남자분 똑같은 파일럿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흑인 파일럿? 그러면 일단 블랙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질문. 이 세 분 중에서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3번. 자, 첫 번째 분은요, 70년대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고, 헨리 이분은 캐네디언이세요. 캐나다인이시고, 국적이 캐나다인이거든요. 생긴 거 정말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는, 방글라데시에서 입양이 된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국적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 두 개를 통해서 아실 수 있다시피, 사람은 누군가나 선입견과 편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가장 무서운 두 마리의 개를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또 가장 큰 한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고착화가 되어서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편견과 그 선입견들을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체험을 해보면서 한번 확실하게 해보는 것이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이래서 안 되더라 이래서 좋더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명할수록 그런 말들이 더 많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조금 내가 망설임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맞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생기시는 분들은 카더라 말고 정말 내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저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25살 가을쯤에 상견례를 했던 것 같아요. 상견례를 하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후 쓸려가듯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제가 딸이 하나라서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얼마나 좀 기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생각한 나름의 그 사위상이 있었겠죠. 근데 아빠가 생각한 그 사위상에 저희 남편이 멀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좋으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기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정말 그냥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월급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아이가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2돌 조금 안 되었을 때 제가 그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입덧도 심했었고 충수염 수술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만삭 때 정말 46kg로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48kg로 임신을 했었는데 살이 쫙 빠져서 42kg까지 갔다가 46, 7kg의 만삭으로 출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출산을 하고 나서 임신했을 때는 뭐 CT라든지 어떤 검사도 할 수가 없으니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무언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잡스러운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면서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러다가 정말 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기는 자꾸 커가고 엄마는 자꾸 힘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필라테스 광고지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애기 키우는데 힘든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육아의 탈출구.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기를 잠깐 어머니나 남편에게 맡겨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너무 닮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월, 화, 수, 목을 매일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진짜 죽치고 앉아서 매일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이 강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권유를 했었고 마침 저도 그때 조금 이렇게 나만의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던 시점이어서 제가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가 자격증도 따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저녁에는 수업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ABO지만 또 이제 투잡으로 저 이제 세컨 캐릭터로는 또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를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말이 오빠만 믿어 이거였었거든요. 결혼을 시작해서부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오빠만 믿어 이건 것 같아요. 네, 오빠만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오빠만 믿었더니 큰일 날 뻔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문구를 한번 넣어봤고 오빠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잘 다니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죠. 저 회사를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게 되고 본인이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편의점을 오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었고 세븐일레븐에 대한 정보는 내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븐일레븐을 하면 정말 부산에서 탑 매출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븐일레븐을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는 편의점이 호황기기도 했었고 지금처럼 인건비가 비싸지 않았었기 때문에 편의점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썼지만 본인이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돈이 조금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GS도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사업 자금이 생기니까 또 재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인 빨래방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 무인 빨래방을 진행을 하고 요 세 개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편의점에서 카페로 약간 트렌드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 그럼 이제 편의점도 조금 지루하다. 무인 세탁점도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럼 뭘 하나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 저희가 이제 명지에 놀러를 갔다가 너무 예쁜 카페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카페가 바로 하삼동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 매장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을 때 아주 초창기였죠.
들어갔는데 이렇게 건조되어진 그 드라이 플라워가 걸려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안에 컨셉이라든지 메뉴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발로 걸어가서 사장님한테 저희가 요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먼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 더 벤티라든지 뭐 10%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가장 처음 끌렸었던 하삼동 커피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하삼동 커피가 왜 하삼동인지 아세요? 이 대표님 아이가 셋쌍둥이거든요. 셋쌍둥이의 그 이름이 하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하가 세 명이라고 해서 하삼동 커피거든요. 모르셨죠? 네네. 보통은 동네 이름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그래서 하삼동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쌍둥이 아빠셔가지고 하삼동 커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저희 남편은 하삼동 커피를 오픈을 해서 정말 3년 정도 여기가 그 계급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인데 한 실평수 3.8평? 4평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 지하 비슷한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다행히도 카페도 장사가 괜찮게 잘 되었어요. 하루에 진짜 막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뭐 400잔, 500잔까지도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 손목이 안 좋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이렇게 팔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팔목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업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뭐 흑당 구름 라떼, 카페 라떼 이런 거 저희 남편이 다 개발을 한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저희가 이런 메뉴를 개발을 했으니 로얄티를 조금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느 정도 수고비 정도는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름 라떼라든지 카페 라떼는 또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이 사업에 매진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난 수익을 가지고 또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죠. 빵도 굽고 싶고 빙수도 만들어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되던 가게를 아주 한 번에 차삭 접고 동네에 온천장 쪽에 이제 이근방 커피라고 개인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만둘 때 저희가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 자리가 잡혀 있었고 괜찮은데 굳이 뭐 하러 투자금을 더 들여서 개인 카페를 차리느냐고 했었지만 이게 뭔가 씌이면 들리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이 가게를 하루 만에 계약을 하고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계약을 하고 월세가 그 당시 270만 원이었어요. 그 자리가 270을 받을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270을 내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들더래요. 항상 그 좋은 예감은 틀리죠. 그래서 그 예감으로 이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제나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에는 정말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유동이 일단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051 커피라고 아주 저렴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저렴한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어요. 가격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그 가격을 따라가고자 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 안 되어서 빙수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안 되어서 팥빵도 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 안 되어서 돈가스도 팔게 되고, 나중에는 뷔페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이볼도 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탕후루까지 했어요. 탕후루까지 하면서 정말 저희 남편이 진짜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여기 이 근방에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 가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이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 그만두기 1년 전쯤부터는 수익이 없었대요. 수익이 없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마지막에는 보증금까지 마이너스를 해서 투자금에서 절반 정도밖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믿었던 오빠가 이렇게 네, 사업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 변수와 함께 이렇게 또 슬픈 또 현실을 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아메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정말 평생 너무 열심히 살 뻔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아이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 남은 투자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차리려고 했을 거예요. 대신 평수를 줄이거나 위치를 바꿨겠죠. 그래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또 카페를 아마 차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또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과감하게 제가 중단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자영업은 답이 없다. 당신의 소득은 노동소득이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만두는 시점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노동소득이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기도 했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현실 점검이라는 것을 피부로 확 와닿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슬픈 사진이긴 하지만 저는 또 되게 기쁜 사진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진을 제가 넣어봤는데 결국 이제 저희 그 건물주분이 이 자리에 그러면 샤브샤브를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샤브샤브를 오픈을 하셨거든요. 근데 샤브샤브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대 스티커가 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비해서 결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사진을 넣어봤고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남편에게 망해져서 고맙다고 자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현실 점검이 되었고, 이 아메이 사업이 너무 대단한 사업으로 또 바라보게 되어진 이 계기가 저희 남편의 이 망함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감사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해져서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이 뭐 편의점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아주 그 확실한 요 사업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은 정말 큰 이 사업체를 가진 사업 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직장인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의 특징은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나의 시간과 맞바꾸는 소득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업가 영역은요, 일단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자영업인지 또는 내가 사업인지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유, 위에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난 이게 안 맞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자영업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거나 무언가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거나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네모나 식빵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오른쪽 면에 있는 분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실 뿐더러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왼쪽 편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들과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이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만 잘 설명을 해주셔도 그분들이 본인의 현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그 기업을 만드는 거죠. 요 백종원 씨처럼 아주 큰 기업을 하나 만드시거나 또는
이제 백종원 씨가 만들어 놓은 이런 큰 프랜차이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그럴 이제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올라타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삼성이라든지 스타벅스, 맥도날드 요즘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빵의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이 95%의 사람들은 왼쪽 면에 이렇게 속해 있고 5%의 사람만이 오른쪽 영역에 이렇게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사사분면이 예전에는 저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기계처럼 그냥 사사분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사분면 이 PPT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또 그분에게 들려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저도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제가 오늘 이제 무료 그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조금 해보았는데 아까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자영업이에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오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이제 만나 뵈면 50대에서 60대 희망퇴직을 하시거나 또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카페를 정말 많이 차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 일단 우아해 보이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향을 마시면서 오시는 손님에게 어떤 커피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어떠한 기술 없이 그냥 레시피만 외워서 하면 되는 장사라고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카페 오픈을 알아볼 때 상담을 받았던 부분을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카페 창업을 혹시나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팩트 체크를 위해서 알아보시지 않고 그 발품 팔지 않으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0% 좋아하시죠? 10%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 10%가요. 생각보다 그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알아봤을 때 하삼동이 4평이었고 10%는 15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오픈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오픈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10%를 보시면 가맹비가 있고 또 본사 교육비, 교육시켜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시피 2장만 주고 달달달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뒤돌아서 확 금방 읽어보고 앞에 가서 금방 제조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거 전혀 없어요.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오픈 준비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3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제 가게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스티커 붙이는 작업부터 해서 우리 이게 사시면 이게 홀더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이렇게 홀더를 끼우는 작업부터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까지 해서 모두 다 이제 주인의 손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인테리어도 보시면요. 이제 평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4평의 인테리어비와 15평의 인테리어비는 같습니다. 네, 이게 15평에서 20평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4평을 차리던 20평을 차리던 15평을 차리던 인테리어 비용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인테리어 비용이 2천에서 조금 큰 평수는 5천까지 정도 또는 7천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1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커피 머신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비용 커피 머신이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커피 기계를 연달아서 계속 추출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장비를 한 2000에서 2500 정도를 넣으면 커피의 온도가 유지가 되면서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장비를 넣게 되고 믹서기, 또 여름에는 믹서기가 터지죠. 그래서 믹서기를 한 3대 정도 넣게 되고 그리고 제빙기, 여름에는 고장 정말 많이 나거든요. ASB로 한 달에 한 2, 3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면 작게 잡아서 3천, 많이 잡으면 4천에서 5천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간판 뭐 이런 것들 600이 되겠죠. 그리고 초도 물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빨대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유니폼, 모자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가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포함을 하면 최소로 잡았을 때 약 한 1억 정도가 들거든요. 저희가 하삼동을 차렸을 때 비용이 한 7,500에서 8천 정도가 들었었으니까 10%는 한 1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뭐 로열티, 포스 이런 거 다 빼고 나서도요. 이제 매출을 보시면 이제 금액이 1,8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 매출이 얼마가 되죠? 한 600 정도가 되죠. 600만 원 정도가 되면 6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000원짜리 커피를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만 300잔을 팔면 순수익이 270이 나와요. 네, 300잔을 팔면. 근데 이 300잔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리고 특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2,000원에 팔았을 때 점주에게 남는 비용이 한 38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처절한 노동 소득의 한 가지 종류가 카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음 퍼고, 물 담고, 샷 넣고, 정말 설거지 지옥이잖아요. 설거지가 이 많은 속에서, 과연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마감을 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270만 원 정말 처절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하산동 커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비 500만 원이고 두 번째 보시면 교육비. 저희는 이제 24호점이었기 때문에 교육비는 따로 없었어요. 50호점까지 교육비를 안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하삼동 대표님의 와이프분이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전문가가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와이프분이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하삼동 커피 가보시면 듣진 않으시겠죠? 하삼동 대표님이 그 벽에 보면 캘리그라피가 예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를 사진을 되게 찍으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그 캘리그라피도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인테리어비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본인들이 이제 하시고 또 이제 그 사촌 동생과 조카가 또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 가족분들이 로스팅을 하고 그 로스팅을 한 제품들을 각 이렇게 공급처에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두 교육비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픈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순수하게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매출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 가게 매출이었거든요.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320잔, 스무디를 포함한 경우에는 한 250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스무디는 단가가 높으니까 그 정도 이제 팔아서 열심히 뼈와 살과 세포까지 갈아 넣죠. 그러면 순이익이 234만 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가 커피는 바쁘기 때문에요. 혼자서 300잔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직원을 3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3명의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주말은 또 주말대로 따로 또 있어야 되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고 식사비까지도 챙겨줘야지만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사장님이 이거를 줬다, 안 줬다, 뭐 사장님이 악덕이다 이런 얘기 신고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하면 좋게 좋게 하려고 하면 평화롭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또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빼고 났더니 정말 정확하게 매출이 이렇게 크지만 23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저희가 하삼동 커피를 그만두고 나올 때 그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기 하삼동 사장님이 건물을 사서 부자가 돼서
온천장으로 이전을 했대.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천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만큼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체는 네, 이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세븐일레븐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노후 대책으로 무언가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60대, 70대 이상 분들이 편의점을 가장 많이 차리시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투자금이 없어요. 투자금이요. 2천 정도만 있으시면 오픈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회사와 저와의 수익률 분배 차이가 있어요. 투자금이 많으면 제가 가지고 오는 수익률이 많고요. 투자금이 작으면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작아서 쉽게 오픈하실 수는 있지만 투자금이 작을수록 내가 가지고 오는 수익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예를 들어서 2,270만 원으로 세븐일레븐을 오픈을 하시게 되었어요. 오픈하시게 되었을 때 이 편의점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죠.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게 돼요. 페널티를 먹게 되어서 빠질 수 있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가게는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가게가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요. 그 점주는 계약 기간 내에 파기를 하셔요. 계약이 파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수가 없고 또 이제 위약금까지 물어내게 돼야 되는 또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희 그 시부모님도 세븐일레븐 운영을 할 때 점포가 세 개였기 때문에 일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도와주셨을 때 식사도 못 챙기시고 그다음에 밤에 또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식사가 불규칙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살이 한 12kg 정도가 두 분이 찌셨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다 오셨었거든요. 그 편의점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일단은 모든 사업은요 우리가 찬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항상 결과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한도로 잡았을 때 밑에 보시면 1매출 120이면 꽤 괜찮은 점포거든요. 정말 잘 되는 점포, 부산에서 탑5 안에 든다는 점포들이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찍고 일반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100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한 달에 건너면 편의점이니까 80에서 100만 나와도 그래도 이 집은 현상 유지는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매출이 한 120 정도 이제 찍게 되면 이것저것 월세라든지 인건비, 그다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죠. 24시간 돌아가니까 운영비를 빼고 나면 월 순이익이 216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웬만한 뭐 중소기업보다 못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돈을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내가 일한 노동만큼만 216만 원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직원을 썼다. 땜빵을 썼다. 그럼 여기서 땜빵비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러면 200을 못 가져오는 월도 허다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편이 운영을 했었던 셀프 빨래방. 여기는 이제 친구와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세탁기 한 대 거의 300, 400을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저희 남편이 1억 2천이 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세탁방 많이 보셨죠? 거기 가시면 이제 이렇게 세탁 그 기계들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총 초기 투자비가 한 1억 2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가 150이면 싼 거예요. 200에서 250 정도? 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뭐 전기세, 수도세 여기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이모님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을 때 월 한 480만 원 정도 매출을 찍는다. 한 번 세탁하실 때 10,000원 정도니까 10,000원의 손님이 하루에 한 15분, 16분 정도 온다고 했을 때 월 운영비를 빼고 나면 월 순익은 180만 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친구와 똑같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을 때는 70, 많을 때는 10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기계가 낡고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여기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새로운 세탁방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서 투자했던 1억 2천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저희가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료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 네. 정말 진짜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실제로 정말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 자료를 조금 이용을 하셔서 이 뭐라고 해야죠? 적나라한 이 현실을 조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충격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영업도 아니고 회사 직장 생활도 아니다. 그러면 나 뭘 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를 가지실 때 저희가 딱딱딱 가서 아메를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럼 아메는 뭐야? 파는 거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메는 그냥 쉽게 말해서 플랫폼 사업, 승강장, 플랫폼이 승강장이란 뜻이죠. 이 승강장을 가운데 두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하산동 카페를 운영을 할 때 부부 친구가 알바를 같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카페를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싹 접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돈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귀농을 해서 지금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지금 36? 35 그렇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과 농사를 부모님이 하시는데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사과 농사 오늘부터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지금 판매 방식을 제가 보니까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사과가 필요한 사람이 본인 생산자죠. 중간 네이버라는 이 마켓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과를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야 나래야 너가 하는 사업과 언니가 하는 사업이 너무 이 모델이 비슷하다. 나중에 아메 사업도 꼭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간단하실 것 같고 자 제가 플랫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필요한 생필품,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철이 되면 먹는 거고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생필품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상관없이 그리고 내일 어제든 날짜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지 않는 생필품들을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아메라는 회사와 그냥 공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의 이 모델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내가 플랫폼이 되는 일이다. 사과 판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또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요즘에 쿠팡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쿠팡에 들어가시면 쿠팡 이제 리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뭐 이런 뭐죠? 치약을 하나 샀어요. 치약을 샀는데 이 치약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을 공유를 해서 그 친구가 쿠팡에 있는 치약을 사면 이 추천을 하신 분이 쿠팡 캐시로 1%를 적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적립금이 1,000원이 쌓이면 그때부터 현금화가 되어서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주문을 하실 때 현금과 똑같이 저희 그 에이클릭 머니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절대 손해보지 않죠. 이 금액을 월 최대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공유를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캐시를 주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쿠팡에서 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똑같이 아메이로 옮겨와서 보시게 되면 저희도 치약을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야, 이도 안 시리고 입도 마르지 않고 너무 상쾌하고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봐라고 해서 이 공유 버튼으로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치약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3%로 시작을 해서
제한이 없죠. 그만큼 제가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쿠팡과는 다르게 공유하는 인원수라든지 금액의 제한이 없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유, 추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쿠팡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이 아메이 사업은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쿠팡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그 다음 장표는 이 장표는 제 친구 인스타그램인데요. 팔로워가 굉장히 많죠. 16만인데 처음에 이 친구가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한 8만 정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의 그 SNS 주제는요. 집밥이에요. 집밥. 집밥인데 한 달에 아주 최저의 비용으로 건강한 집밥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인다는 것이 컨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창원에 사는 친구인데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후원하려고 몇 번 가기도 했었고 건강 공부도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물론 전화는 저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 머릿속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 이 일과 아메이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메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전달하는 저의 잘못이 있었겠지만, 네,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워낙 이분들이 공유를 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로 파리피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파리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나 갈비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갈비찜을 할 때 사용하던 냄비, 그다음에 간장, 그 사용했던 고기, 그다음에 뭐 깨소금, 소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일정한 어떠한 캐시백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메사과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 파트너스라고 부르는데 쿠팡 파트너스는 3%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인스타를 보고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만두도 사고 카레도 사고 간장도 샀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쿠팡으로부터 3%의 수수료를 본인의 캐시백으로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마켓컬리 오아시스라고 해서 또 식재료만 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응원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잘하는 친구라면 정말 아메이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또 언젠가는 또 찾아가서 또 다시 또 아메이 사업을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이렇고 이러한 사업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해요. 내가 그냥 먼저 써보고 좋으면 추천, 연결, 공유. 방금 제 친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기한테 갈비찜을 해주니까 너무 잘 먹더라 편식 없이 너도 한번 이렇게 해서 먹여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이거 써봐, 너도 이거 먹어봐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추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공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사업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메이 사업이 조금 더 피부로 쉽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제가 제품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저희 남편이 카페 운영을 할 때요. 저희 밤에 집에 식탁에 모여서 늘 했었던 이야기는 뭐 오늘 어땠어? 뭐 아이가 어땠어? 이거 아니었어요. 내일 메뉴는 뭐 하지? 다음 달 신메뉴는 뭘 해볼까? 요즘 트렌드가 뭐지? 인스타를 보고 찾아보고 핫한 카페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밤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조금 더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그로라고 하죠. 끌어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손님을 이 자리에 앉혀 놓을까? 어떻게 공허에 있는 손님을
떼서 올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너무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정말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이라는 이 저 세 글자 하나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친환경은 물론이고 안전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 가격 책정 부분도 저희가 그 예를 들어 신메뉴 하나를 개발을 하면 아이스크림 얼마, 샷은 얼마, 우유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5천 원을 받고 싶지만 옆집에서 3,500원을 받으면 저는 5천 원에 만들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또 쉬운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와서 환불을 하면 저희는 손해지만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환불을 해드리면서 꼭 새로운 커피 하나를 또 가지고 가시거든요. 죄송하니까 하나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또 점주가 주인이 떠안게 되는데 아미라는 회사는 모든 환불을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도 많이 들고 그 매달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불변의 법칙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1일부터 20일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23일부터 4일, 23일, 4일, 5일쯤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밥 먹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25일이 월세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23일쯤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조금 우울해지겠다, 표정이 안 좋겠다. 저희 아이가 아빠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세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소득이라고 하죠.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득인데,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매달 연금을 받는 일이 또 이제 아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상속세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열심히,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일을 하지만 남편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아이까지 가족 모두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너무 감사한 사업이라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STP 자료에 보시면 아미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숫자, 요 숫자만 보고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미 회사가 65년이 되었고 뉴트릴라이트는 90년이 이제 다 되었죠.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사가 지금 49년이 되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49년이 되었더라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애플사도 4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저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90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드시면 그냥 90이라는 숫자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뉴트릴라이트가 굉장한 역사와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희 소비자분 중에 땡 PM 땡, 네, 다 풀네임 말씀을 드렸네요. 그걸 이제 오래 드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타먹는 칵테일 주스를 아들이 되게 많이 오래 드셨거든요. 근데 드시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증을 품고 계시던 찰나에 아메이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ABC에 오셔가지고 이제 밑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셨는데 의무증이 조금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셨고 제가 병함을 드리고 연결이 돼서 이제 뉴트릴라이트를 만나게 되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깐깐하신 분이거든요. 이 뉴트릴라이트와 본인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이 피땡 이 두 가지 차이점이 그럼 도대체 뭔데? 라고 저한테 논문을 제시를 하시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칭을 해보고 알아본 결과 일단 피땡이라는 그 회사는 본사에 저희 1588처럼 고객센터가 없어요. 일단 없고 질문을 하면 사업을 하고 계신 분과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여쭤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588에 전화만 하셔도 정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점을 정말 이렇게까지 공개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의 간 수치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카로틴. 네,
카로틴, 베타카로틴을 이제 섭취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처럼 이제 그 비타민 A 전구체 형태가 아닌 그냥 단순히 비타민 A의 형태로 계속 너무 많이 양을 드셨기 때문에 치사량을 초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그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먹더라도 안전한 제품,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 책임져 줄 수 있는 제품을 먹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나도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사랑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만큼 정말 정확하고 하나도 무언가가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는 회사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한 번쯤 보셨을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과학자 그림도 나오는데 그 피땡모 회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너무 신기한 게 모든 과학자들의 이 모양이 똑같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합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 각도가 똑같고 쳐다보고 있는 각도가 다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그리고 목 부분이 엄청 부자연스럽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이렇게 아마 편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저명한 과학자들을 모셔서 정말 제품 R&D 개발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 지금 나와서 너무너무 핫하고 그리고 이제 옵티미스트 그리고 저희 앞으로 나오게 된 이제 웰리스 랩까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인데 정말 내가 나의 이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떠한 나의 이 수고를 넣지 않고서도 정말 훌륭한 제품들과 훌륭한 플랜들을 이렇게 또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이런 STP 장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심플해요. 심플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하셔서 내가 알린 만큼 공유한 만큼 돌려받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장표는 이제 궁금하시거나 조금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또 이제 스폰서님이 잘 알려주실 거니까 스폰서님께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여기 재생이 자 추성훈 씨가 하셨던 말인데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7만 번 하루에 결정한대요. 그래도 어려운 선택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마 생길 거라고 살게 되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어려운 길이 가라. 그게 사실은 너한테 좋은 도움이 되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가 있을 때 간단한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이 가자. 이게 도전이고 힘들 때도 더 힘들 때 가자. 또 그것도 도전이고 나이 먹고 보니 어디서 태어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저는 도전할 겁니다. 저랑 같이 도전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저도 그 외모만 보고는 되게 이런 멋진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몰랐는데, 이걸 제가 영상을 보고,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선택을 했었던 것처럼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여기 가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내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전해보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